저희는 이제 다시 여기로 가보시면요. 실질적으로 핵심에 해당하는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편차, 적응행동 3가지,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2가지, 그걸 나누는 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어.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문제에 대해서도 확장을 해봤는데 반드시 선생님이 나이에 대한 것도 11차, 12차 혹은 장특법 12차 분명히 비교할 수도 있으니 이걸 체크해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줬지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변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역사적인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니 그때는 다 정신지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고 지금의 현재 문제를 보면 대부분 지적장애라고 하는 것의 용어를 쓰고 있구나. 정신지체라고 하는 것의 용어는요. 정신지체인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내적인 결함이다. 그럼 내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기 위한 것에 지원의 방향으로 많이 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지적장애라는 지금 용어를 쓰고 있으니 이 아이에게는 할 수 있는 거, 더 잘하는 거, 그것을 모든 학생과 똑같은 것이 아닌 개별화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환경에 적절하게 해주면 이 아이가 보일 수 있는 기능, 잠재적인 능력은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의 관점의 지적장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현재의 지적장애는 환경 그리고 개별화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 용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경적인 지식만 설명해 드렸고요. 이건 아마 객관식 때 문제가 출제가 된 게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4번째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4번째에 있는 내용은 다차원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다차원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얘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핵심적인 요인 이 2가지만 보지 말아라. 여러 가지 요소도 같이 함께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해당하는 다차원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거 잠깐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2판에서는 바뀐 부분을 추후에 물론 이제 저희가 11차도 보겠지만 5가지에 해당하는 요소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인 거, 적응 행동이 핵심 요인이 포함이 되고 그 안에서 이 아이의 건강적인 거,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학교 혹은 지역사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능력, 그리고 환경적인 거, 물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혹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맥락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러한 각각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지원을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실제 여기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던 게 지원 체계로 바뀌어졌고 인간 기능성의 제한성 모델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진 않고 성과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 기능성의 성과라고 하는 용어가 붙여진 게 12차의 가장 큰 변화라고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제 여기 있는 3줄만 언급해 드려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12판에서는 인간 기능의 차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5가지의 차원들, 이런 지원의 상호작용인 체계적인 것들, 그리고 인간 기능성의 성과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인간 기능성의 이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희가. 그래서 개인의 기능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 이런 개인의 인간 기능성의 이해, 개인에 대한 이해를 지원을 통한 기능적인 접근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건 지금 환경을 뒷받침했을 때와 이런 환경 체계 여러 가지를 골고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삶은 훨씬 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제 그림만 잠깐만요. 쭉쭉쭉 보면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송주만 교수님 책은 그냥 이런 간단한 용어만 있는데 아무튼 이 자료들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있고 제가 이거 말고 서유정 교수님 이거 말고요. 잠깐만요. 예, 서유정 교수님 책을 보면 개인 지원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화된 지원을 개인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박수인 교수님 책 12판에도 다 개인 지원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 지원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1쪽 페이지 1장에서 봤던 인간 기능성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을 먼저 이해하고 개인에 맞춰서 지원 계획을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를 위한 결과, 성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 평가를까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개인 지원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해서 아이를 먼저 이해하는 걸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송중만 교수님 책과 단계의 명칭이라든지 내용은 다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송중만 교수님 책은 지원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그 위마이어라는 학자의 바로 수제자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결정을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기도 하시고 많이 활동을 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물론 이렇게 송중만 교수님 책은 설명하진 않아도 이걸 이해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송중만 교수님 책을 적용을 해야 12차에 나오는 내용들을 훨씬 더 잘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고 추후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답을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 때문에 왔네요. 앞에 그림. 왜 이렇게 느리지? 네. 1쪽에 있는 이 그림 때문에 왔어요. 인간 기능성의 성과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지원 체계에서는 결국 개인을 이해하는 그런 지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서 개인 중심, 개인 지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흐름을 잡으시고